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통신비 고지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나가시나요? 5만 원? 7만 원? 어떤 분들은 1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 요금제 보면 데이터 무제한이라면서 우리보다 적게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주들은 유튜브를 하루 종일 봐도 추가 요금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리점에 가면 젊은 직원이 이것저것 빠르게 설명하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제한이라면서 왜 또 조건이 붙어 있는 건지, 결합 상품이 유리하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결국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나오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또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르신 전용 요금제라고 해서 가입했더니 실제로는 일반 요금제랑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손주 영상통화 한번 하다가 데이터 초과됐다고 추가 요금 나왔다는 이야기요. 멀리 사는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화상통화했을 뿐인데 그게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참 씁쓸하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힘이 되는 원천입니다. 우리 세대가 유독 통신비에서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이 아닙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요금제 비교도 덜하고 이해 제기도 적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알뜰폰 같은 저렴한 대안이 있어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상황이 곧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2월 4일. 이 날짜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통신 역사에서 꽤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날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타링크요? 그게 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어려운 기술 용어 없이 손주한테 안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30년 동안 세 개 회사가 나눠 먹던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세상 이치죠.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통신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스타링크가 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게 우리 통신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시게 됩니다. 셋째,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고 뭘 안 해도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1980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거실에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 하나 놓여 있으면 그게 온 가족의 통신 수단 전부였어요. 전화 올 때마다 누가 먼저 받나 경쟁하기도 했고 통화 중에 다른 가족이 옆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삐삐가 나왔습니다. 삐삐 기억하시죠? 호출기라고도 불렀던. 허리춤에 차고 다니다가 삐삐삐 소리가 나면 후다닥 공중전화 찾아 뛰어가던 그 시절이요. 숫자로 메시지 보내느라 2828 어쩌고 하면서 암호 같은 걸 만들어 썼던 것도 생각나네요. 공중전화 앞에 줄 서서 기다리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참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제 어디서든 연락받을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이랬잖아요. 그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휴대전화가 대중화됐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휴대전화가 꽤 비쌌습니다. 요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적응했습니다. 버튼 작아서 문자 치기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버튼도 없고 화면만 있으니까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죠? 손주 사진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자녀들이랑 연락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보고.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적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세대가 바로 통신, 기술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겪어온 세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이얼 전화기에서 시작해서 삐삐 거쳐서 휴대폰 쓰다가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변화를 다 경험한 세대가 바로 우리예요. 처음에는 매번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우리 세대 거 아니야 했지만 결국엔 다 적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더 편리해졌죠. 지금 또 한 번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 위의 통신에서 하늘 위의 통신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스타링크라는 게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삐삐 때도 적응했고 스마트폰 때도 적응했던 우리입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링크가 대체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스타링크. 이름부터 좀 생소하시죠? 별을 의미하는 스타와 연결을 뜻하는 링크를 합친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별에서 연결해주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 별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우주에 띄워놓은 인공위성에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기존 인터넷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땅속에 전선이 깔려 있어요. 집 앞 전봇대에도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선들이 통신사 기지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어딘가에 기지국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옥상이나 산꼭대기에 안테나 달린 철탑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기지국입니다. 휴대전화는 그 기지국이랑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이렇습니다. 땅에 선을 깔고 땅 위에 기지국을 세워서 연결하는 방식. 이걸 쉽게 비유하면 우물물과 같습니다. 우물 파서 지하수 끌어올리잖아요. 펌프도 설치해야 하고 관도 연결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야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하늘에서 바로 인터넷 신호가 내려옵니다. 이건 빗물과 같아요. 빗물은 우물 팔 필요 없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릇만 받쳐놓으면 됩니다.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 인터넷 신호를 쏴주니까 그걸 받는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이 됩니다. 땅에 선 깔 필요도 없고 동네에 기지국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예전에도 위성 인터넷 있지 않았나요? 위성 방송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위성 통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 위성은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멀었냐면 지구에서 36,0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36,000km가 얼마나 먼 거냐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9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신호가 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영상 통화하면 여보세요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상대방 대답이 들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위성 인터넷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지구에서 고작 550km 상공에 떠 있어요. 550km가 얼마냐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예전 위성에 비하면 60분의 1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거의 지연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광 케이블 인터넷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타링크 위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 우주에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떠다니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감싸는 그물망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됩니다. 깊은 산골짜기든 바다 한가운데든 사막 한복판이든 상관없어요. 하늘만 보이면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고 홀로 고향 지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기지국이 별로 없으니까 휴대전화 신호도 약하고 집에 인터넷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분들한테 스타링크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땅에 선 깔 필요 없이 하늘에서 바로 인터넷이 오니까요. 안테나 하나만 설치하면 바로 손주 얼굴 보면서 영상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를 만든 회사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테슬라 전기차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아하고 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로켓 회사도 운영하면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위성 수십 개씩 로켓에 실어서 발사해요. 그래서 위성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스타링크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스타링크는 우주에 떠있는 위성에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가깝고 빠른 위성을 사용하고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어디서든 인터넷이 됩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땅 위에 세워놓은 기지국 없이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고 우리 통신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타링크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SK텔레콤, KT, LGU+, 이 세 회사가 30년 넘게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회사가 요금 올리면 다른 회사도 슬그머니 올리고, 한 회사가 새 요금제 내면 다른 회사도 비슷한 거 내고, 뭘 해도 비슷비슷하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경쟁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알뜰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대형 통신사 망을 빌려서 더 싸게 서비스하는 소규모 통신사들이요. 알뜰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 통신사들도 슬슬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맞춰야 했던 거죠. 스타링크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가 당장 알뜰폰처럼 월 2만 원, 3만 원짜리 요금제를 내놓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주로 배나 비행기, 오지에서 쓰는 용도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 구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세 회사끼리만 놀던 시장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 3년 안에 요금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골이나 산간 지역 통신이 좋아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디서든 인터넷 잘 터지니까요. 그런데 시골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고 고향에 남아 계신 어르신들,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통신 때문에 불편 겪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지국이 멀리 있으니까 휴대전화 신호가 약합니다. 집에 인터넷 가려면 통신사에서 선 연결해줘야 하는데 외진 동네는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손주 영상통화 한번 하려고 해도 화면이 끊기고 인터넷 뱅킹 하려고 해도 느려서 답답하고, 스타링크는 이런 분들한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땅에 선 깔 필요 없이 하늘에서 바로 인터넷이 오니까요. 산골짜기든 섬이든 상관없어요. 하늘만 보이면 됩니다. 안테나 하나 설치하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됩니다. 영상통화도 되고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스타링크 설치해드리는 사례도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그런 일이 생기겠죠. 세 번째, 해외여행 갈 때 로밍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로밍 요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내면서도 데이터는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여행 내내 와이파이 찾아다니느라 바쁘고. 로밍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싼지 아세요? 우리 통신사가 외국 통신사망을 빌려 쓰기 때문이에요.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다 보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은 국경 개념이 없어요. 하늘에 떠 있으니까 한국에서 쓰던 그대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외국 통신사망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로밍 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스타링크로 바꾸면 로밍비 공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손주들과 해외여행 갈 때 로밍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링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과장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스타링크도 한계가 있어요. 우선 지금 당장은 개인이 쓰기에 좀 비쌉니다. 안테나 장비 사는데 돈이 들고 월 요금도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처럼 건물이 빽빽한 곳에서는 위성 신호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하늘이 가려지면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속도도 아직은 기가 인터넷보다는 느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통신사 해지하고 스타링크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선택지가 늘어날 거라는 것. 경쟁이 생기면서 통신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2, 3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기존 통신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SK텔레콤, KT, LGU+, 이 세 회사가 망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당장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휴대전화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깔려있는 인터넷,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가 당장 이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는 아직 기존 통신망이 유리한 점도 있어요. 아파트 숲속에서는 위성 신호가 제대로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3사가 내일 당장 문 닫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회사들의 핵심 수입원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로밍 수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시골 지역 통신 시장도 스타링크한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에 위성통신 기능이 들어가면 굳이 비싼 요금제 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5년, 10년 뒤에 이 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SK텔레콤 주식 가지고 있는데, 나는 KT 주식 배당금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요. 실제로 통신주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대표적인 주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은퇴 후 배당 수입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도 이 회사들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낸 연금이 이 회사들에 투자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통신사들의 미래가 우리 연금이나 투자 수익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통신 산업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뉴스 볼 때도 눈이 달라지고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도 이야기 거리가 생기고 투자 결정할 때도 참고가 되실 거예요. 무조건 통신주 팔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링크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뭔가를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지금 안 해도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신사 해지하고 스타링크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스타링크가 개인 소비자용으로 본격 서비스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배나 항공기, 아주 외진 지역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금도 아직은 비싼 편이에요. 안테나 장비도 따로 사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통신사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둘째, 특별한 장비를 미리 사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새로운 기술 나왔다고 하면 뭔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스타링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해지면 그때 준비해도 충분해요. 셋째, 불안해하시며 여기저기 정보 찾아 헤매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과장된 것도 많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바로 안 바꾸면 손해본다는 식의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지금 해두시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첫째, 현재 내가 내는 통신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의외로 본인이 매달 통신비 얼마 내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휴대전화 요금, 집 인터넷 요금, TV 요금 같은 것들이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겼을 때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스타링크 뉴스 나오면 알려달라고 말씀해두세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기술 뉴스에 좀 더 밝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스타링크 관련 소식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두세요. 그러면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랑 대화거리도 생기고요. 셋째, 2, 3년 후에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통신시장에 변화가 올 겁니다. 더 저렴한 요금제,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시골에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 계신 분들 있으시면요.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위성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시골에서도 인터넷 잘 터지게 될 거라고요. 지금 인터넷 안 터져서 불편하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아질 거라고요. 희망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에서 인터넷을 쏴주는 방식이에요. 30년간 세계 회사가 나눠 가지던 통신 시장에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어요. 시골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게 될 수 있고 해외 로밍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2, 3년 혹은 5년 정도 지켜봐야 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좀 두려웠습니다. 삐삐 처음 나왔을 때도,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건 우리 세대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다 적응하셨죠. 그리고 그 변화 덕분에 세상이 더 편해졌잖아요. 삐삐 덕분에 밖에서도 연락받을 수 있게 됐고, 휴대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폰 덕분에 손주 얼굴 매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인터넷이 내려오는 시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적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편하고 더 저렴한 세상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기술의 변화는 항상 소비자 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회사들이 긴장하게 되고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좋은 선택지가 생기면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뛰어들 필요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